충남도 내 일부 지역에 시행되고 있는 농업인 월급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신청률은 1%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침체된 예산 덕산온천 관광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원탕을 중심으로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당진 성문국가산업단지에 복합 리조트와 골프장이 건설됩니다. 당진시가 한 업체와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남도의회에 자료 제출 요구를 놓고 전교조 충남지부가 광범위하고 위법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수확기가 끝난 봄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자금난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에서도 2년 전부터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외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재 김단비 기자입니다. 당진 송산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한윤숙 씨. 농업인 월급제가 처음으로 시행됐던 2017년 가입했다 1년 만에 관뒀습니다. 한 씨가 농업인 월급제를 다시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목돈을 만지지 못하는 허탈함과 심리적 부담감 때문입니다. 가을에 농협에 판매할 벼를 담보로 수확대금 일부를 매달 미리 나눠주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농한기 때 도움은 되지만 반대로 목돈을 한 번에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말합니다. 정작 목돈 받아오던 습관이 있던 분들은 목돈이 들어와야 될 시기에 오히려 그게 빠져서 내가 쓴 만큼 빠져서 들어오니까 조금 허무한 부분, 그게 진짜 어르신들 말씀대로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도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농지 규모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다는 것도 신청을 기피하는 이유로 지목됩니다. 벼의 경우 매달 적게는 2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월급이 지급되는데 농민들 입장에선 2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농촌에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아요. 몇십만 원일 때 겨우 통신비라든가 공과금 정도를 이렇게 내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서류 절차라든가 아니면 그 신청 절차를 감수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많이 노령화됐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당진과 서산 모두 신청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충남에서 가장 먼저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한 당진시는 시행 첫 해인 2017년 27명에서 1년 만에 67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대상의 0.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서산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2017년 제도를 신청한 농업인은 70명으로 신청률이 전체의 0.4%에 그쳤습니다. 1년 뒤 대상 품목을 다른 작물까지 확대하고 지급 기간도 최대 10개월로 늘렸지만 오히려 신청자는 42명으로 줄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에서도 농업인 월급제를 계속 시행해야 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농민들의 의견 수렴과 다른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당진시는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대상 작목을 양파까지 확대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로 충남에서 시행 3년 차를 맞는 농업인 월급제. 자금난 해소라는 애초 기대와 달리 빚이라는 인식과 부담감 등을 이유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예산 덕산온천은 20여 년 전 관광단지로 조성된 이후 한때 호황을 누렸었죠. 하지만 현재는 대표적인 온천 호텔들이 경영난으로 잇따라 폐업하는 등 침체된 상태입니다. 이에 원탕을 중심으로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덕산의 한 온천 호텔입니다. 1년 가까이 빈 건물로 방치돼 있다 보니 인적이 뜸해져 을씨년스러운 모습입니다. 덕산 온천의 원탕으로 불리는 곳이 폐업하면서 주민들의 상실감과 허탈함도 큽니다. 덕산면의 자랑이고 예산군의 얼굴인 그런 의미가 있는 온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덕산 온천이 정확히 작년 4월 달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폐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나 이런 건 있겠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덕산 온천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 주민으로서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선 600년 역사의 원탕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탕의 상징성을 이어가되 시대의 변화에 맞춰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춘 온천 테마파크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놀이공원 같은 것도 좀 짓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 침체된 지가 1년 다 됐어요. 지금 4월이면 1년이에요. 스파는 들어왔잖아요. 외지에서. 근데 우리 고향 사람으로서는 원탕을 진짜로 아끼고 진짜 좋아해요. 그런데 원탕을 살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원탕을 살려가지고 솔직하게는 니승보다 더 낫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야산과 충이사 등 주변 명소와 연계해 온천을 찾은 관광객들이 더 오래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특색 있는 코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부족해요. 올레길도 등산 올레길도 좀 중간중간 말이지 운동시설 기구 같은 거는 좀 설치하면 좋겠고요. 같은 충청권에서도 아산 온양온천이나 대전 유성온천 등에 비해 덕산온천이 덜 알려져 있다며 주민들은 홍보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조기역이 있어가지고 서울에서 친구들 찾아오면 여기를 많이 데리고 와요. 근데 참 정말 이런 조기역탕이 있다는 것을 전국이 좀 알렸으면 좋겠어. 이 밖에 식당과 마트, 편의시설 등 기본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선 복선전철과 제2서해안 고속도로 등이 개통되면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향상되는 만큼 관광객 유치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예산군에서도 온천 자원을 활용해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덕산온천 휴양마을과 내포 보부상촌 조성 등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호텔과 오피스텔 등 민자 유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예산 덕산 온천 관광단지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들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매헌 윤봉길 월진회 윤철현 상임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철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덕산 온천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주민분들 중 한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덕산 온천의 역사와 우수성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덕산온천은 1917년에 개장된 천연 중탄산 나트륨 온천으로 동국 여지승랑과 세종실록 지리지 등의 옛 사료에서 온천 역사 600년의 신비한 유래가 있으며 조선시대 대유학자인 이율곡 선생의 저서 층보에 의하면 날개와 다리를 다친 황새가 날아와 이곳 덕산온천에서 나는 온천수로 상처에 바르며 치료한 후에 날아갔다라고 적혀있는 온천입니다. 다른 지역의 온천과는 다르게 주변의 수덕사와 윤봉길이사, 충이사 그리고 오랜만에 완공되는 전국 유일의 내포 보부상촌이 있는 역사와 문화, 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충남도청이 위치한 내포 신도시의 배후 위성도시로 향후 서해안 고속전철과 서해안 내륙고속도로 그리고 장항선 복선화가 되는 2022년부터는 폭발적인 성장과 변화가 예상되는 덕산온천 관광벨트의 중심지역으로 향후 내포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고 수백만 평의 추가적인 산업단지가 꾸준히 조성되면 충남의 전략 관광도시로 성장, 변화가 될 것으로 확신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좀 기대나 옛 명성에 좀 비하면 최근 덕산온천 관광지가 침체돼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좀 체감하고 있는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600여 년의 역사와 풍부한 문화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덕산온천 관광벨트는 지난 20, 30년간 개발이 부진하고 침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그간 행정과 민간인들이 중심이 되어 많은 변화와 개발을 위한 수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법적 규제와 제약으로 이렇다 할 성과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덕산온천의 경우 2018년 4월에 폐업된 이후에 지역 주민이나 주변 상가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주변에
대여섯 개 관광 온천 호텔과 수덕사, 충의사, 수암산, 가야산 등의 꾸준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인해 활기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으며 향후 내포 보부상촌이 개관이 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과거 호황을 누렸던 덕산온천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주민으로서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예산군과 덕산 면민들을 중심으로 덕산온천 활성화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행정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활성화 개발계획이나 공약상, 목표에 대해 따져보고 모든 진척이나 결과를 개수화를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결과나 실적보다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고 지금부터 새로 준비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절대절명의 위기감을 가지고 네. 나 자신부터 변화에 동참을 하고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개발과 관련된 모든 자원들을 찾아서 홍보하고 적극적인 제안을 통해서 덕산온천의 차별화된 부분과 경쟁력과 미래의 비전과 위상을 우리 모두가 제시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희망적인 기회는 덕산권역 전체의 관광객 수가 2014년 예산군이 통계치를 관리한 자료를 보면 장소별 변화는 있지만 꾸준한 증가를 하여 2018년 기준 200만 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수덕사와 덕산온천 소재 온천과 수암산, 가야산이 꾸준한 증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2022년부터 수도권과 1시간 이내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수원, 평택, 천안, 아산에 이어 다음은 내포 지역이 발전과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내포 지역의 역사문화, 관광산업의 중심 역할은 덕산온천 관광벨트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계획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며 덕산온천 관광벨트는 꼭 활성화되어 충남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헌 윤봉길 월진회 윤철현 상임이사였습니다. 당진 성문국가산업단지에 호텔을 포함한 복합 리조트가 건설이 됩니다. 이 당진 첫 호텔 건립 계획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보도국 전화 연결의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방세론 기자, 당진에 호텔이 건립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진시와 라미드 호텔앤리조트는 8일 당진시청에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업체는 2천억 원을 투자해 성문국가산업단지 113만 제곱미터 부지에 호텔을 포함한 리조트와 27호 규모의 골프장, 또 클럽하우스를 건설하게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실제로 이 건설이 되느냐 하는 건데 좀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선은 청신호가 켜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업체 측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업체는 협약에 앞서 지난해 12월 성문산업단지 내 체육시설 용지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납부했습니다. 실제 건설이 될 경우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인근 외목마을과 삽교 관광지 등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당진시는 성문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인프라를 갖추게 돼 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약 투자를 체결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당진 성문국가산업단지가 그동안은 좀 수년간 분양이 되지 않아서 지역에서도 큰 문제로 여겨졌던 곳 중 하나인데 최근에 기업체 입주와 투자가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좀 이유가 있을까요? 네, 당진 성문국가산업단지에 기업체 입주와 투자가 잇따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입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 우대 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국가 혁신 클러스터로 지정되면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난 1월 29일에는 성문산단과 서해산 복선 전철을 연결하는 인입철도 건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교사 면제 대상으로 포함되는 등 호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최근 성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첫 성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인입철도는 언제 건설이 됩니까?
네, 성문 국가산단 인입철도는 서해선 복선전철 정거장에서 아산 국가산단과 송산 지방산단을 거쳐 당진 성문 국가산단까지 31km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만 9,380억 원에 달하는데요.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설계를 거쳐 2020년 첫 삽을 뜰 전망입니다. 2025년 완공될 계획인데요. 경제적으로 생산 유발 효과 3조 5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조 2천억 원, 2만 8천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공사 단계에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어떤 방안들이 추진이 됩니까? 네, 투자 협약식을 계기로 양측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업체는 골프장과 복합 리조트 건설부터 지역 인력을 우선 채용하고 지역 장비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복합 리조트가 계획대로 추진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방선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다음 달 13일 진행됩니다. 선거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분위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조합장은 각 지역 농수축협과 산림조합 등의 수장입니다. 억대 연봉의 예산과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이 있고 지역에서의 지위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난 2015년 열린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도내 경쟁률은 3.1대 1이었습니다. 다음 달 13일 열리는 제2회 선거까지 이제 남은 기간은 약 한 달여. 오는 22일부터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고 26일부터 이틀간은 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또 28일부터 2주간은 공식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투표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아직 후보자 등록 전이지만 이번 도내 조합장 선거 경쟁률은 1회 때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국 조합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것은 4년 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관행처럼 이어져온 탈불법 선거를 바로잡겠다는 목적입니다. 조합장 선거는 좁다면 좁다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지연과 혈연, 학연 등이 표심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누가 인기가 더 있고 그렇죠. 좁은 바닥에서 뭐 이번엔 인기를 알리고 다음에 보자 이러죠. 정치랑 비슷해지네 조합장 선거. 똑같아. 농업이야. 그래서 두 번 세 번 나와 떨어지고 하면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달라지지. 2년 내내 차 타고 다니면서 악수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남은 기간 선거관리에 더욱 엄중한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전교조 충남지부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광범위하고 위법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위원장이 도내 단설 유치원과 초중고 현황, 교육계획을 포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어떤 목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지 의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직원 이름과 경력까지 포함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오인철 교육위원장은 전교조가 도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교직원 경력도 현장 방문 때 제공되는 내용으로 취합만 해달라고 했다며 이 같은 주장은 도의회를 겁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집행부와 상의해 조만간 반박 자료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과 충남 등 지방 부동산 시장의 아파트 초기 분양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기 분양률은 분양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률로 지난해 4분기 충남은 52.7%를 기록해 전국 평균 분양률보다 30% 이상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서울 지역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은 100%를 달성했으며 경기권과 5대 광역시 초기 분양률도 90%를 웃돌았습니다. 이 밖에도 충북 93%, 전북 89%대를 기록했으며 경남은 33.3%로 분양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문 브리핑, 우선 충청투데이 기사 살펴봅니다.
충청권 4개의 시도가 2030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 나서면서 스포츠의 변방이 된 충청권이 대형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충청권은 조기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이달 중 아시안게임 유치준비 실무 TF 구성을 비롯해 유치의향서 조기 제출 등으로 국내외 유치 경쟁을 선점할 계획인데요. 4개 시도는 아시안게임 유치가 확정되면 매년 300억에서 400억 원씩 예산을 마련해 최고 4천억 원을 각 시도가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시안게임 유치에 따른 구체화된 준비사항이나 확정된 내용은 없는 상태인데요. 충청권 4개 시도는 저비용 고효율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명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 확보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 2002 부산 아시안게임의 경우 3조 2,400억 원,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은 2조 500억 원이 소요됐는데요. 실제 2017년 권선택 전 대전시장은 아시안게임 유치를 구상했다가 중도 포기한 전례가 남아 있습니다. 한편 2030 아시안게임은 현재 충청권 4개의 시도가 유치 전에 뛰어들었으며 국내에서는 대구시와 제주도, 국외는 필리핀과 인도 등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충청 기사 살펴봅니다. 충남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부적격으로 판단한 유상주 공주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해 도 집행부가 머지않아 임명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위는 지난달 29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진행한 끝에 부적격으로 결론 내린 바 있는데요. 조직 운영 등 현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미흡하고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적절히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 지휘부는 유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 아닌 데다 충분히 소명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란 판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임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위 내부에서도 유 후보자에 대한 소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진다면 임명을 막지는 않을 것이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앞서 진행된 김영환 서산의료원장 후보자와 이경석 천안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의견이 적지 않았음에도 적격으로 결론 낸 바 있다며 이로 인해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기뜸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빼고 나면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가 도로 넘어온 것은 며칠 되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도의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좀 더 많은 대화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령 운전자 택시 사고 발생 건수는 평균 37.2건으로 지난 2013년 30건에서 2017년 4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고 야간에는 시력과 인지 능력이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자격 유지 검사와 추가적인 검사 항목을 포함하는 대안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올해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충남은 31개 과목 463명 모집에 모두 440명이 합격했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과학교과에 실험평가를 도입해 실험지도 능력을 갖춘 교사를 50명 선발했으며 전문 상담과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 모두 108명의 비교과 교사를 증원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충남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가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집중 검진을 실시합니다. 당진시 치매안심센터는 이달부터 치매 고위험군인 만 75세 이상 어르신 1,140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치매 검사 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올해 치매 집중 검진을 총 3단계에 걸쳐 실시할 계획으로 혈액 검사와 뇌영상 촬영 등을 무료로 진행해 치매 여부를 확진할 계획입니다. 또 치매 환자로 등록될 경우 치료비와 치매 관리 용품 등을 지원하고 맞춤형 프로그램과 방문 및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태안군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먼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등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황선봉 예산군수 앞으로 편지 한 통이 전달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편지에는 지난달 고덕면 연두순방 때 석곡일이 이장이 건의한 민원을 3일 만에 해결해줘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간 난간과 비가림 시설이 없어 불편했던 석곡일이 마을회관에 해당 시설물들이 새로 설치됐으며 주민 39명이 감사한 마음으로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홍성군이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 충남혈액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헌혈 장려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자는 만 16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전염성 질환을 치료 중에 있거나 치료용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헌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헌혈을 하게 되면 헌혈증과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되며 헌혈 일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홍성군 보건소 의학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당진시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청년 기회로 프로젝트와 사회적 기업 맞춤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이 되면 지역 우수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사회적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서산소방서가 실시한 자살 예방을 위한 게이트키퍼 교육 현장입니다. 서산 지역 의용소방대 21개 전원이 참석했는데요. 교육을 받은 의용소방대원들은 자살 시도자와 유가족, 독거노인 등에게 매주 한 차례 방문해 예방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인사동정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11일 오전 10시 합덕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합덕읍 염두순방에 참석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11일 오전 10시 서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서산 시니어클럽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발대식에 참석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11일 오전 8시 40분 군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에 참석합니다. 김동건 청양군수는 11일 오후 5시 30분 군수실에서 청양군 내 각 학교 영양사와의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문제점 해소 방안을 찾을 예정입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추위는 일요일까지 지속되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주말 동안 외출 약속 잡으신 분들은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여 마스크 없이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 낮 최고기온은 1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이 영하 8도, 서산과 홍성이 영하 7도, 당진과 태안, 예산이 영하 6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당진과 태안이 영하 1도, 서산과 홍성, 예산이 0도, 청양이 1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날씨가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차와 빨래하기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데요.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날이 많이 건조합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남부 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1.5에서 3m, 서해 남부는 2에서 3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까지 서해 중부 해상에 강한 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높은 파도에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충남은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평소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알리고 싶은 소식, 또 생활 속 민원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